서동구의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미 증시는 이틀 반등하는 듯했던 모습에서 하락세로 다시 또 변동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미 증시가 여기서 뭐 불꽃 축제가 열려질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적당하게 빠지고 오르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시장 안정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젠스랑 관련된 바로 GTC 2025와 관련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부분에서 먹거리가 많이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M7이 차지하는 이 하락의 이 주도 섹터들 오늘도 전부 다 시뻘겋게 테슬라 5%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3.4%, 브로드컴 3%.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밖에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보이질 않았고요. 구글 2.3%, 메타 3.7%. 작년까지만 해도 이 M7이 전체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상승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얘네들이 뭐 나스닥, S&P 500, 다우의 하락폭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섹터들에서는요. 빨간불도 제한적이고 파란불도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뭐 제약 쪽에서도 그렇고 뭐 버크셔 해스웨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된 그러한 시장의 모습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시장도요. 지금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뭔가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만 한없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조금 쉬었다가 IT 쪽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IT나 이런 쪽들이 또 쉬면은 조선 방산 쪽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이제 조선 방산 쪽들이 좀 쉬어주면은 다시 또 IT가 됐든 전력이 됐든 원전이 됐든 로봇이 됐든 요렇게 우리는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조선 방산이 주도주로 다시 또 재부각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또 차별화되고 있어요. 이 섹터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조선 방산과 관련된 것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삼성전자의 2차 목표가 6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타 IT 쪽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젠스랑보다는 파월에 내일 새벽에 알게 되겠죠. 열심히 지금 FOMC 회의 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도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금의 동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에도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요인들이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기준을 보면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라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지지를 보여주느냐, 41,000선이 잘 유지가 돼주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바닥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인데, 1차적으로는 빨리 여기를 돌아서 줘야 됩니다. 5,660포인트 라인. 그렇죠? 올라갔다가 한번 접어주고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다시 또 안정을 찾아주면서 궁극적으로는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 줘야 됩니다만은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5,500까지 밀리는 게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5,600 이상으로 빨리 올라와야 된다. 5,66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반등을 더 주느냐 아니면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빨리 18,000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자리들이고 또 S&P 500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 반도체 지수는 어때요? 지난 8월 달에 엔캐리 자금 청산의 우려 속에서 밀렸던 4,290포인트 그리고 종가 4,500포인트 여기를 일단 딱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얘는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고 대반등 주고 한번 접어주고, 여기서 접어주든 한번 더 밀려도 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안 밀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얘는 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빨리 4,800포인트를 회복해 줘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 조선방산이 대장주인 거는 알아요. 주도주로서 또 다시 부각이 된 것도 알고, 그런데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조선의 대장주는 HD현대중공업이 끌다가 하나오션으로 바톤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3월 4일 날 얘는 사상 최고가는 아니죠. 과거 대우조선해양 때 가격이 있으니까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하고 이탈되는 듯 했던 모습에서 21선 위로 올라섰는데 탄력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주도였던 HD현대중공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2월 13일 날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수렴을 시켜놨습니다. 결국 오히려 하나오션보다는 HD현대중공업이 공략할 자리가 편하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10만 원에 대한 하단을 잡아주면서 대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 그리고 요 12만 원 요 사이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주고 확인이 됐다라는 이러한 부분인데, 조선 쪽에서는 지금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바로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입니다. 2월 26일 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리고 이격 조정 거치고 3일째 양봉의 패턴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조선주 중에서도 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이 또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러 가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짧게 이익 실현도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시면 홀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지집은 언제 합니까? 오늘 합니까? 아니죠. 오늘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자리, 그래서 이 15,000원 이하 자리라든가 초반 자리가 오면은 공략, 그렇지 않으면은 한 템포 늦춰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격 벌어지면 숨고르기 해주고, 이렇게 또 숨고르기 한 이후에 고점 돌파해주면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또 이렇게 숨고르기 해주고, 그와 같은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도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좁히는 자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소위 숨고르기 눌림목 자리, 그런 걸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방산 쪽들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가장 최근에 대장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블루오프 현상이 나타나고 어저께 이렇게 10%가 넘는 장대 음봉으로 밀린 이유가 뭐겠어요? 뭐 갑자기 뭐 수주가 취소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격이 20일과의 이런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 최소한도 요 11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까지는 숨고르기 해주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서 뭐 하나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오히려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도 종목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게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하나시스템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또 급등을 보여주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해서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면 여기 이런 이격이 또 벌어지는 자리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쫓아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하게는 이제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해주고, 어저께 오늘 그리고 신규 진입은 기다렸다가 이러한 이 자리들, 뭐 예를 들어서 37,000원, 8,000원 라인이 왔을 때 공략해 들어가는 주도 종목들도 어느 시점에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괜히 고점에 쫓아가서 물려서
이거 어떡하죠?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젠스랑을 많이 기대하고 젠스랑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 조선주 중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HJ중공업. 요거 이제 또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자산 대비해서 자본금이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요런 것들 나머지는 비싸서 못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9,90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거래도 급감시키면서 요렇게 요 자리까지 다 왔어요. 그럼 7,000원 내가 이탈하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요 8,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밑에 자리에서는 얘를 공략할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섹터 내에서 먼저 간 놈 쉬고 쉬었던 놈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참고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갭상승 나오면은 전날도 갭상승 나오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 그러면은 종가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여러분들 7% 나왔어요. 1억, 10억, 100억씩 박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플레이한다고 했을 때 매도 안 하겠습니까? 2년, 3년치 이자가 단 이틀 만에 나왔는데 그런 관점. 거기에다가 또 직전 고점 와서 딱 마주쳤잖아요. 59,100원. 그쵸? 그러니까 HBM에 들어간다, 뭐 또 마지막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단독 보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도하면서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왔다. 당연히 이 직전의 고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 52,000원에서 59,000원까지 이제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요 밑에 수렴되어 있는 56,000원, 7,000원. 지난번에는 요 56,000원, 7,000원을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왜? 56,000원 가서 58,900원에 팔면은 2,3,000원 뛰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쌍봉으로 그냥 꺾어버리고 다시 또 52,000원 가면은 플레이 하겠지만 그 기회를 안 주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음 자리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56,000원, 7,000원 오면은 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상승 추세로 반전된 이 모습 속에서 왜 들어옵니까? 말씀드렸듯이 65,000원까지 룸이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다른 IT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움직이는 동안에 SK 하이닉스는 잘 안 움직였잖아.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쉰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겠죠. 그쵸?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얘 움직였으니까. 20만원 밑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치고, 아직은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저항에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저점을 닿는 이러한 모습이고, 더 강한 모습이면 여기까지 19만 5천원까지 안 내려오고, 요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더 슈팅해서 뭐 22만원 내외 정도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밑에 자리, 그러니까 얘는 20만원 이하 자리면은 이제는 공략해도 된다. 요 자리까지 갑자기 뭐 미국이 쌩 난리가 나서 이 18만원을 오지 않는 그 모습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HBM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러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비전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쵸? 하나비전도 이 직전 고점 이제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겠죠. 55,000원. 그래서 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단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이 하단을 잡아주면은 얘는 이제 8만원대 초반 자리가 1차 확실한 지지라인 10만원, 그리고 요 다음 자리, 요 12만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11만원 이상. 요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 주느냐.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 7만원도 깨졌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12만원 지난번에 한번 파동이 나온 거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들은 IT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 매수하거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종목들,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 딱 쌍봉 찍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얘도 박스의 움직임이에요. 3만 원에서부터 당분간은 4만 원짜리를 저항으로 두는 자리니까 이 중심값 내려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거나, 또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부터 5만 2천 원의 고점이었지만은 이 5만 원 라인, 그리고 이 3만 원 초반 자리, 3만 2천 원 라인,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자리, 중심값 여기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한번 칠 거냐, 아니면 또 한번 눌림목 주면은 이제 3만 5천 원 라인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지지와 저항과 중심값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는 또 바로 하이닉스와 연계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유진테크 아닙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움직임들 속에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아줄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크게 보면 이렇게 하단, 그리고 중심값 상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라인에서의 중심값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로 올라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4만 원이. 그러면 4만 원 지지가 되고, 요 4만 8, 9천 원 요러한 자리 한 단계씩 이렇게 전부 다 IT들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IT 쪽들 종목들마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거보고, 아직은 다 박스권의 흐름들이지 이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그러한 구간들은 아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신다면 IT 쪽들의 대응 전략도 간편하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지난 3월 15일 성금투자증권 강연에서 현장 가입 혜택을 드렸던 밀착 관리를 받기 위한 현장 가입 혜택을 지금도 여러분들께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문의 전화하셔서 저와 함께 더 좋은 수익의 세계로 펼쳐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